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어제 증시는 장 막판에 막 후두둑 쏟아져가지고 많이 놀랐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제 좋은 소식이 나타나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매우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내용도 핵심만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고요. 이 와중에 유가가 조금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때까지 리비아에서 원유 공급 불안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WTI가 2.6%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시장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은 8월 PC와 제롬 파월의 연설, 오늘 저녁에는 제롬 파월과 그 다음에 제닛 옐런의 둘 다 연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따라서 증시 방향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요거죠, 요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시간 내에서 14%나 급등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마이크론이 이걸 해주네요,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 일단 왼쪽에 차트를 보면은 기름을 느낌이 오실 겁니다. 얘네도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많이 고생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역전 홈런 한번 때려줬다는 거겠죠. 매출은 77.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76.4억 달러를 상회했고, 주당 순이익도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건 이거죠. 4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 지금은 잘 나왔을 수 있지만 나중에 안 좋으면 말짱 꽝인데, 나중 매출 가이던스도 더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매수 버튼을 광클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시간에서 14% 상승했고, 오늘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8% 넘게 급등하는 등 반도체가 너무너무 뜨거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과연 반도체 121선을 다시 회복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하이닉스에서도 좋은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HBM 5세대인 HBM3 12단 제품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양산 제품은 연내 엔비디아에 납품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글로벌 1위 AI 메모리의 자리를 지키겠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죠. 삼성전자는 어떤가? 삼전도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HBM3 12단 개발에 성공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4분기에 양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정상적으로 4분기에 양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자동차 그룹주가 어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여기도 모건 스탠이네요. 모건 스탠이가 미국 자동차 업체들이 어려울 것이라며 등급을 대거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모건 스탠이는 테슬라는 기존 등급을 유지했고, 거의 대부분의 자동차 업체들의 등급을 하향 조정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에서는 자동차주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모건 스탠리가 말한 이유가 뭔가? 자동차에도 겨울이 오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비아디 등 중국 전기차 업체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비아디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판매를 유지하고 있고, 이미 생산 공정도 내재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전기차가 급부상하면은 어쩔 수 없이 미국 차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GM은 4.8%, 포드도 4.1%, 리비안도 6.8%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이 소식도 우리나라에서 꽤나 괜찮게 반응했는데요. 메타에서 AR 기기인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제품의 이름은 오라이언이라고 하네요. 자, 메타의 CEO 저커베그는 앞으로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라이언은 AR 기능을 구현하며 손목 밴드와 카메라 등을 통해 손으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거나 스크롤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무게를 구현했고, 시야각은 약 70도를 제공. 그렇다면 오라이언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화상통화, 문자, 유튜브 시청,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린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무게나 출시 시기, 가격, 이런 것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특이점이 될 수 있겠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다 보니 지금 당장은 조금은 빠르다고 생각되지만, 내년 초 그때쯤에는 스마트 안경, AR, VR 이쪽 관련주를 공부할 필요가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AI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마침 윤 대통령이 장중 한 가지 이야기를 꺼내면서 AI 관련주도 좋았는데요.
대한민국을 오는 27년까지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안에 AI 기본법 제정, AI 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소식 이런 것들도 같이 꺼내면서 AI에 대한 기대감이 또 등장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네이버 여전히 떨어지는 칼날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반등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솔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가 9월 동안 네이버 임원들의 네이버의 자사주를 2,800주나 매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보통 이렇게 임원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면은 대부분은 저점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오비 이락인지는 모르겠지만 네이버 주가는 최근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성장주는 금리의 영향을 받죠. 금리 인하기에는 역시 네카오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 때문인지도 네이버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 중국 등 영향을 주는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의 실적도 개선될 것이다. 진짜로 실적이 찍힐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망도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네카오를 사봐야 될까? 요즘 안 그래도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이차전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기는 또 진짜 반반입니다. 아, 이걸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그냥 분할 매수로 그냥 뭐 매달 조금씩 사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네카오도 좀 비슷한 시각이 아닐까? 야, 이거 지금 사도 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오늘 엔터주가 오랜만에 바닥에서 강하게 반등을 해줬는데요. 하나의 리포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이브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하이브에는 노이즈가 계속 나오는 모습이죠. 이 와중에 NH투자증권은 최악의 경우에는 뉴진스가 없다는 가정으로 목표가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뉴진스가 있던 없던 이 노이즈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게 그냥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 해소로만 봐도 주가는 긍정적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하이브 아티스트들은 서구권 존재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부터 앞으로는 우상향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엔터주도 긍정적으로 보라고 합니다. NH투자증권은 엔터 산업이 4분기부터는 순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분석을 했고요. 최근 크게 조정받은 엔터주를 관심 있게 보라고 하네요. 최근 신인 아티스트의 수익화 구간이 진입되었고 또한 기존 아티스트들의 서구권 인지도 확대 추세를 보면은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결국 새로운 스타는 우리에게 등장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또다시 과거처럼 수익성이 좋아질 때가 있으며 게다가 K-팝이 여기서 멈출 것 같진 않네요. 그래서 이러한 시각이 나오면 오늘 엔터주가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드러냈는데 이 또한 아까 그 2차전지 네카와 비슷하게 지금이 바닥일까라는 고민을 꼭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학폭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냥 뭐 지나가다가 때리고 빵 셔틀 시키고 그냥 우리가 책에서 보던 만화책에서 보던 그런 것들이 거의 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바뀌다 보니 학폭 방법도 기상천외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요즘에는 카톡 뺏기라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뭐 괴롭히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카톡 아이디랑 비번을 달라고 한 다음에 그거를 그냥 불법 업자에게 갖다 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거를 뭐 나쁜 곳에 사용을 하겠죠. 보이스피싱 등이요. 그래서 그걸로 뭐 용돈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또한 전동 킥보드 계정을 친구, 괴롭히는 친구 계정으로 만든 다음에 자기는 신나게 타고 요금은 그 애가 내는 그런 방법도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가장 많은 학폭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폭력, 집단 따돌림이라고는 하지만 다만 과거와는 다르게 사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폭력이 일어나면 학교에서 거의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사이버 폭력 때문에 24시간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유튜브 뮤직 앞으로 서비스가 안 될 가능성. 자, 유튜브 프리미엄을 쓰면 유튜브 뮤직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고 사실 이제 이게 있다 보니까 멜론 등을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긴 하죠. 그런데 공정위에서 유튜브 뮤직 끼워 팔게 돼서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10월에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존 음원 관련주가 반사수의 기대감을 장초 만에 잠시 받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을 해봤을 때 혹시나 유튜브 뮤직이 뭐 요금을 추가로 내야 되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멜론이나 뭐 지니뮤직 그쪽으로 갈 사람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입니다. 전쟁은 커지지 않으려나 봅니다. 지상전 이야기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헤즈볼라. 그런데 미국과 프랑스가 발벗고 나서서 21일간의 휴전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미국도 대선이 코앞이다 보니 좀 마무리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겠죠. 이러한 소식에 전쟁 관련주는 장중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은 경영권 분쟁이 유행인가요? 장중 이상한 이야기가 뜨고 갑자기 왼쪽에 보다시피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아까 이거 딱 적을 때만 하더라도 막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근거가 뭔가? 원래 부부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수연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 11월에 강민준 전 대표 이사가 154억 가량의 지분을 무상 증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이슈가 있는 거 아니냐, 경영권 문제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러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까는 주가가 좀 오르나 했더니 그런데 지금은 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왜 하락한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요즘엔 경영권 분쟁 이야기가 대세인가 봅니다. 또한 티웨이 항공 쪽에서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나오며 장중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김장을 하는 사람보다는 포장김치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 중인데요. 거기에 캠핑과 여행 수요가 많은 시즌이다 보니 포장김치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포장김치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상의 종가 김치는 지난달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14%나 늘어나면서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거기다 올해는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해지고 배추 가격이 50% 넘게 상승하면서 배추 수급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포장김치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마트나 온라인 몰 등 이런 곳에서 김치가 품절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몇 년 사이에 필기구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태블릿 PC가 보편화되면서 문구 사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문구 사용을 대신해서 종이랑 펜을 대신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업 교과서 같은 경우에도 PDF 파일로 수업을 듣는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문고업체들은 상태가 좋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 와중에 TMF 사태까지 겹치면서 영세 문고업체의 주요 공급처였던 온라인몰까지 위축되어서 요즘 들어 더 힘든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보니까 세상이 또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먹과 붓은 지금은 쓰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도 연필을 쓸 일이 딱히 없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 연필을 잡아본 지가 언젠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수소도 해리스가 이기면 올라줄까? 우리나라 최대의 수소산업 전시회인 H2 미트가 개막했습니다. 글로벌 수소산업의 밸류체인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국가별 전시관도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수소 충전소 특별관을 마련해 공급부터 충전까지 1년의 과정을 체험하는 기회도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 트럭 엑시던트를 전시했고 현대인프라코어는 11리터급 6기통 수소 엔진도 전시했다고 하네요. 자, 올해는 총 24개국에서 3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고 각국에서 온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상담이 300건 이상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소 관련주가 소폭 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 수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언제 오를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일단 해리스 이기면 뭐 조금 올라줄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한 1년에서 2년 뒤쯤 다시 2차 전지가 쭉쭉 올라가면서 전기차 시대가 대세로 자리 잡을 때가 되면은 그때쯤 되면은 수소도 이제 다시 또 기지개를 펼 때가 되겠죠. 아마 그때 대세 상승을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